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른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피고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서 어제 경남 창원에 내려가서 기자들 앞에서 아주 작심한 듯이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을 잘근잘근 씹어놨더라고요. 공당이 말이지. 민주당이라고 하는 공당이 이화영이라고 하는 뇌물을 받아서 지금 징역 15년이 구형되어 있는 이화영의 잠만 자고 나면 뒤집어지는 그런 조변석계하는 그런 말에 끌려다녀서 되겠느냐. 공당이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이렇게 탁 일침을 놨습니다. 작심을 하고 힘으로 사법 시스템을 억누르려고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웠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한테 아주 뼈아픈 얘기를 한마디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술판을 벌였다 하는 것에 대해서 100% 사실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재명이 이화영의 말을 그렇게 찰떡같이 믿는다면 이화영이 한 말 중에 여러 말이 있는데 그 여러 말 중에 핵심의 말이 뭐냐. 북한에 돈을 퍼줄 때마다 500만 달러, 300만 달러 이렇게 퍼줄 때마다 그걸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보고했었다라는 그 처음 진술, 그것도 사실이냐. 그러니까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 이재명의 말을 받아서 그 말에 다시 새로운 걸 얹어서 돌려주는 겁니다. 뭐 100% 사실로 보인다고 술판 의혹이 잘 됐습니다. 그 말 주세요. 거기다가 그렇다면은 대북 송금할 때마다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는 말 이것도 사실이겠네요. 라고 이제 건네준 거죠. 할 말 없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검찰총장도 아마 알고는 있었겠지만 좀 이제 어색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공당이 이화영에게 끌려다녀서는 되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니지. 이 검찰총장이 생각을 잘못하셨네. 왜냐? 이화영은요 원래는 이럴 생각이 없었던 사람인데 민주당 사람들 만나고 그 민주당 사람들이 이화영 부인을 또 어떻게 만나고 뭐 변호인단이 바뀌고 그 민주당이나 이재명 쪽 사람이 자꾸 이화영을 와가지고 이화영을 지금 조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의혹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끌려다니고 뭐 끌고 가고 하는 그 주체와 객체가 누구냐. 끌고 가는 사람이 이화영이고 끌려가는 사람이 민주당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민주당이 지금 어떻게든 이재명과 이화영의 연결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앙단님을 다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지금 이화영이 어제는 이랬다가 오늘은 이랬다가 술자리가 뭐 1313호에서 먹었다가 1315호에서 먹었다가 뭐 휴게실에서 먹었다가 뭐 영상 녹화 조사실에서 먹었다가 이화영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를 것이다. 기억도 안 날 것이다. 하도 말을 바꿔갖고 6월 중순쯤에 먹었다가 6월 말에 먹었다가 7월 3월 먹었다가 7월 5일에 먹었다가 아마 이화영도 더 이상 이제 자기 입으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다는 말하기가 아마 부끄러울 정도일 것이다. 4월 4일 날 재판 받을 때는 흰 종이컵에 술을 따라가지고 소주를 다 따라서 하나씩 들고 있다가 쫙 마셨더니 얼굴이 벌게져가지고 교도관들한테 혼날까봐 그냥 검사실에 가만히 있다가 얼굴 벌게진 게 좀 가라앉은 다음에 그 구치소로 갔어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술 마시기는 마셨네. 그래 피고인이 술 마시면 너도 죄가 있네. 이제 그런 욕을 먹을까봐 갑자기 뜨끔했던 모양이에요. 나중에 말이 다 바뀌지 않습니까? 자기는 종이컵을 이렇게 냄새만 맡고 한 모금도 안 먹었대요. 그러니까 술판을 벌였다와 관계되어 있는 자기의 모든 진술을 적어도 평균 한 3번쯤 뒤집은 겁니다. 이게 무슨 놈의 의혹 제기예요. 거짓말이지. 자기가 한 말을 3번이나 뒤집는데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육하 원칙에 해당되는 말들을 3번씩 다 뒤집은 겁니다.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것들을. 이런 걸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그 진술의 일관성이거든요.
어떤 여성이 제가 저 남자한테 성추행을 당했어요. 성폭력을 당했어요. 했을 때 증거가 없잖아요. 왜 증거가 없느냐? 성추행과 성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은밀한 장소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고 여자 남자 둘만 있는 장소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겁니다. 뇌물 주고받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은 증인이 없지 않습니까? 제3자의 증인이. 오로지 피해를 당한 사람의 진술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의 진실 여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제도 물어보고 똑같은 걸 오늘 또 물어보고 똑같은 걸 내일 또 물어보고 서너 차례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그 대답이 똑같으면 이제 구체적인 것까지 다 물어보는 거지요. 그게 일관 속에 쭉 있으면 그때 검찰이나 재판부는 이 피해 여성의 말이 진실일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사람은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난 일을 실제로 정확하게 겪은 게 아니면 진술이 일관될 수가 없어요.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화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화영이 정말로 검사가 주선한 자리에서 쌍방울 관계자가 연어회하고 초밥하고 그다음에 소주하고 사가지고 와서 같이 김성태랑 방용철 부회장이랑 이렇게 여럿이 어울려서 그걸 종이컵에 따라서 진짜 마셨다면, 그래서 얼굴이 진짜 붉어졌었다면 그 진술이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입을 열 때마다 달라져요. 왜 입을 열 때마다 달라질까요? 머릿속에서 소설 쓰고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영화 찍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픽션.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을까의 여부인데요. 6월 7일 날 이제 이화영과 관련해서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 있는데, 사실 이화영은 민주당 현역 의원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 아무 관심이 없는, 이제는 저 예전에 몇 년 전에 버려버린 카드일 수 있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가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이제 대북 이 왕래 트는 거에 일을 좀 했다 싶어서 킨텍스에 사장 시켜줬잖아요. 그걸로 땡. 내가 너에 대해서 마음에 비리는 그걸로 끝. 이제 관계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징역 15년을 구형을 받든 25년을 구형을 받든 이재명은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화영 들먹일 때 내 이름 거기다 끼워넣지 마. 이제 이렇게 될 사이인데 왜 지금 민주당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여기 대책반을 만든다고 그러고 거기 민영배 의원을 단장으로 앉힌다고 그러고 검찰에 맨날 수원지검에 찾아가가지고 거기 항의 방문하고 피켓 시위를 하고 왜 그러겠습니까? 6월 7일 날 나온 1심 판결문에 이재명이란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1심 판결문에 이화영이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중국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고 그래서 그 북한에서 온 누구를 만나고 그 자리에 김성태가 같이 있었고 전화를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했고라는 이런 부분들이 나올까 봐. 그 자리에서 전화를 김성태에게 바꿔주고 김성태가 지사님 저 김성태입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김성태에게 아이고 고맙소이다 이런 전화를 주고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말들이 1심 선고 판결문에 나올까? 나온다면 어떤 방식으로 나올까? 안 나올 수는 없을 텐데 그때 혹시라도 이화영과 이재명이 공범이라고 기술되지는 않을까 그런 겁니다. 공범이라고 기술되는 순간 1심 재판부에서 이화영과 이재명이 대북 송금 사건 그 불법적 행위들에 대해서 공범의 관계에 있다라고 기술이 되는 순간 검찰은 직무유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화영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면 그와 공범 관계에 있는 이재명에 대해서도 바로 기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재판에 넘겨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재판.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주범 이재명 기소. 물론 구속은 안 시킬 겁니다. 불구속 기소. 이제 그런 스케줄이 한 달밖에 안 남은 겁니다.
6월이면 이제 22대 국회가 막 문을 열고 이제 상임위 구성을 위한 활발한 얘기가 오고 갈 그런 시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덜컥 이재명 대표님의 이름이 이화영의 1심 선고 판결문에 딱 공범으로 적시가 돼서 그 이튿날 검찰이 바로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되면 아마 다 기소장 준비해 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체포 동의안 또 한 번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지금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의 변호사가 김광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김광민 씨가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자꾸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수원지검에서는 이것을 다 거짓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원지검에서는 지난 4월 4일 날 그 마지막 재판이 그러니까 선고 기일 말고 마지막 재판이 있었을 때 그때 이화영 측의 진술을 녹음을 해놨는데 그 녹취록을 공개를 했어요. 수원지검에서 술 마셨다. 얼굴이 죄송합니다. 얼굴이 벌개졌다. 근데 이제 그거를 나중에는 이화영이 그거를 자기는 냄새만 먹고 한 모금도 안 먹었다니 이제 그게 앞뒤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앞뒤가 틀린 사람의 말은 이제 더 이상 신뢰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걸 이제 법조계 그 전문가들은 이렇게 저쪽의 전략이 이화영 진술을 오염된 진술로 만들려는 지금 수작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화영이 하는 말은 원래가 못 믿을 것이다. 이화영이 하는 걸 받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다 거짓말로 범벅이 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화영이 대북 송금을 하면서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말도 오염된 진술일 가능성이 있다. 그것도 거짓말일 수가 있다. 왜 예전에 유명한 어느 섬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다라고 그 섬 사람이 얘기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 이런 거 있잖아요. 논리학에서. 이화영이 하는 모든 말은 거짓말이다. 이화영이 하는 모든 말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화영이 그동안 검찰 수사에서 했던 모든 진술은 오염되어 있다. 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짓거리들이다. 그러면은 지금 1심 재판부 판사 입장에서는 야, 이 고민 들어가네. 이거 어떻게 하지? 이화영이 이재명 대표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라고 한 말이 진실일까? 이재명 대표한테 아라리 콜콜이 다 보고를 했고 지시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정말일까? 이것도 못 믿겠고 저것도 못 믿겠군. 그런데 아무튼 이화영이 뇌물을 받은 건 사실인 것 같고 북한에 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0억 원을 넘겨준 건 사실이니 이화영에게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이재명은 판단을 하지 않아버리는 1심 재판부가 이재명과의 연관 여부는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말이 이제 그 1심 판결문에 들어가면 최소한이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일이 기다리고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OECD에는 그 뇌물 방지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꼭 이 국제 간의 협약으로 만들어 놓는 이유가 각 나라의 뭐 사정에 따라서 뇌물의 관행이 있건 말건 무슨 상관이냐 하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고 OECD 회원국들은 보고 있는 거죠. 서로 공정한 국가 간의 거래와 계약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나라든 뭐 뇌물에 젖어 있는 나라가 있으면 안 된다. 서로 간에 투명하고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공정한 국제 거래 질서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제 그래서 서로 뇌물의 문화를 이제 없애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는 의미에서 뇌물 방지 협약이라는 걸 맺고 거기 이제 가입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OECD 그 뇌물 방지 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만 하고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뇌물 방지 워킹 그룹이라는 걸 만들어서 각 나라별로 실사를 합니다. 실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나라가 내부적으로 뇌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하기도 할 때가 있지만 이제 특별한 어떤 우려가 제기되면 그 나라를 가는데 이 그룹이 한국에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에는 뇌물에 관한 뭐 특별히 염려스러운 일이 생겼느냐? 생겼죠. 그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하는 문재인 정권 내내 밀어붙였던, 또 그 일을 한 주역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뭐 당을 하나 만들어서 의석을 12석이나 얻고 호남 지역에서는 지지율 1등을 달리고 뭐 그랬다는 이제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을 해? 그러고도 뇌물이 안 생겼을까? 이런 우려를 OECD 회원국들이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말로만 그러지 말고 한국에 가서 실제로 한번 조사를 해보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뇌물이 더 성행하고 있는지 비슷한지 어떤지 보자. 좀 뒤늦게 알려진 소식이다 할 수가 있는데 작년 12월 달에 OECD 본부가 파리에 있습니다. 그때 정례 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에 한국에 뇌물 방지에 관한 실사단을 파견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다는 게 밝혀진 겁니다. 다음 달쯤 아마 상반기라고 했으니까 한국을 찾아와서 검찰, 경찰 이 부패 상황 점검하고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이 두 법을 개정해가지고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을 했잖아요. 그렇게 윤석열 정부와 또 이제 당시 법무장관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저항을 했음에도 결국은 이제 박탈이 됐는데 그 이후에 한국의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지 부패에 대응하는 역량이 떨어지지는 않았는지 이런 걸 살펴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피한 일이죠. 한마디로. 네, 명예스럽지 못합니다.